마지막에는 암흑대사신한테 붙잡힌 히드럼 구해주면서 지금 딱 이 포즈로 마법 한번 딱 씁니다. 큰 것도 아니라 그냥 초록 색깔 구체를 이렇게 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활약이 끝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대로 검을 휘둘러 보지도 못했던, 분명 검은 있는데 뭐 우리는 프라모델이니까 보도록 하죠. 오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무사 메탈! 마동왕 그랑조트 TV판에 등장한 무사 메탈입니다. 저는 처음에 얘도 헬메탈 같은 건가 보다 해가지고 얘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커스텀 기체 1 같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반전의 기체. 그보다도 이 무사 메탈 자체가 입체화가 굉장히 적은 그런 애입니다. 그냥 프라모델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발매는 24년 10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5,500엔,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49,500원입니다. 일단 박스 아트는 기존의 그랑조트 시리즈랑 굉장히 잘 어울리게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옆에는 당연히 이제 페이스 모드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공식 이미지들과 함께 와라! 무사메탈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네요. 박스 두께는 기존의 그랑조트 시리즈랑 비슷한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무사메탈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전부 다 꺼내봤고요. 일단은 스티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붉은 색깔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스티커를 쓴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무광 스티커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팔 아머라던가 아니면은 어깨 아머 쪽에도 스티커를 씁니다. 딱 사용하는 구간이 이 중간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라인. 먼저 편손 한 세트.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가 좋고요. 마법진입니다. 검은 색깔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비치는 느낌도 조금은 있어요. 모양 자체도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기믹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의 그랑조트 시리즈 똑같습니다. 가운데에다가 끼워서 페이스 모드 전시 아니면은 뒤에 이렇게 마개를 빼서 심플 베이스를 전시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검 두 자루. 검에 따로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무사메탈이 사용하는 검이거든요. 한 쌍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칼날 자체는 전부 다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날을 빼주면 이렇게 자루만 남게 되는데, 이 자루를 이 어깨 아머 안쪽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수납해 놓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기왕에 하는 거 반대쪽도 해놓을까요? 이렇게 어깨함을 벌려주고 손잡이가 아래를 보게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슬라이드 수납. 다음은 모데로이드 오리지널 파츠 흑무사의 검. 원래 설정상의 무사메탈은 사용하지 않는 검입니다만 이 디자인의 검을 누군가는 쓰죠. 그렇습니다. 파일럿인 흑무사가 사용하는 검입니다. 딱 손잡이 모양부터 가드 부분, 칼날의 요 휘어진 요 느낌이라든가 아주 깔끔하게 조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 자체도 역시나 나른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빼서 손에 끼우는 게 가능합니다. 손잡이의 디테일부터 해서 전체적인 형상, 뾰족한 디자인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 되더라고요. 그리고 칼날만 따졌을 때도 일단 일반 검보다 무사메탈 검보다 훨씬 깁니다. 자, 그럼 무사메탈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무사메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판 프라모델도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갑습니다, 솔직히. 그와 함께 오는 약간의 좀 걱정. 아무래도 이 백팩이라던가 어깨 아머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크다 보니까 가동은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그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그 볼륨감은 확실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뒷모습에서 보이는 이 볼륨감. 이 무사메탈이 그냥 봤을 때는 딱 봐도 이제 헬메탈의 커스텀 기체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느낌을 되게 잘 살려놓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어깨 아머의 붉은색 라인이나 이제 백팩 쪽에 있는 붉은색 라인 요런 게 이제 스티커로 쓰였고요. 요 팔 아머 밑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또 스티커,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이 어깨 아머 쪽의 붉은색과 보라색이 또 스티커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딱 이 중간 라인만 딱 쓰죠. 이 위아래는 없습니다, 스티커가. 그러면 또 이제 아들과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죠. 짜잔!
딱 정수리까지 두 정도만 따지면은 이제 초기 아들과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후기 아들은? 역시 아들 기체가 슈퍼 아들 기체가 되고 나니까 사이즈가 아들 쪽이 더 커졌네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참 이렇게 보면은 기체끼리는 크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뭐 아들 생각하는 따뜻한 엄마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무사메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름부터가 무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 디자인, 특히나 투구 디자인이 일본의 장수처럼 생겼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뭐 뿔 디자인도 뿔 디자인이지만은 이 투구 자체 디자인이 있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도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던가,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 특유의 옆으로 퍼져 있는 요 갑옷의 형태라던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 투구 안쪽으로도 기존의 머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얼굴 자체는 되게 양상기스러운 디자인. 일단 눈의 초록색은 메탈릭 그린 도색 파츠고요. 이렇게 턱 부분에 살짝의 패널 라인 정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저 턱마저 없었으면 건담의 짐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몸통 디자인이 이 무사메탈의 가장 큰 특징, 역시나 일본 장수의 투구 중에 이런 좀 가면스러운 디자인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표현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눈의 초록색만 메탈릭 그린 도색 파츠를 쓰고요. 뭐 주변의 검은색이나 이 두 개의 빨간색, 턱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는 기본 몸통인 회색깔 사출로 다 처리가 되어 있죠. 특유의 디자인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의 느낌, 눈매, 특히나 눈매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턱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뒷부분이 이게 지금 이게 뒤거든요. 구멍 뚫려 있는 게. 근데 약간 송곳니나 어금니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반대쪽에 비치는 게. 네,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사메탈의 경우는 이제 페이스 모드 자체가 그 아까까지 이야기하던 일본 장수의 머리 부분, 투구 부분이기 때문에 어깨 외장 부분도 그 디자인을 빼다 박았다. 그걸 모티브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디테일들이며 특히나 이 앞쪽에 이렇게 곡선으로 쫙 이렇게 말려있는 이 외장 같은 경우가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어깨 위로 크게 치솟은 이 뿔도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나 뿔부터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백팩 쪽으로 가보면은 투구의 뒷부분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백팩의 부스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부스터 부분도 나름 또 디테일들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3개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스 모드의 윗부분이죠. 투구의 윗부분 되는 쪽도 뿔들, 작은 뿔들이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깨 아머, 거대한 아머 안쪽에 팔 같은 경우는 심플합니다. 회색으로 전체 다 색깔이 통일되어 있고요. 그나마 이런 패널 라인들이 좀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팔꿈치 디자인도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치솟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손목 쪽에 가면 이제 팔에 고정되어 있는 작은 아머가 있기도 합니다. 이 아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파란색 부분이 스티커인데 암파크로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뒷면 다 부착을 시켜주면 되겠고요. 기본은 빨간색 파츠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무릎의 뿔, 그리고 여기 징 박힌 것 같은 디테일들, 이런 것들이나 빨간색의 파츠 분할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요 종아리 라인도 패널 라인이 깊게 파여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잘 보면 무릎 관절 쪽도 패널 라인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발 같은 경우도 발등이나 이런 게 다 파츠 분할에다가 패널 라인 조금 들어가 있는, 대신에 발바닥은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럼 가동도 살펴봅시다. 일단 가동 보기 전에 이야기할 만한 게 어깨 외장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하는 게 팔 부분이 은근 불편해요. 그래서 가동시킬 때 손에 잡는 것도 지금 백팩도 둥글둥글하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손에 쥐기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요 백팩과 사이에 있는 이 골반 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럼 쥐기가 좀 편해지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 먼저 보면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 돌아가는 데는 딱히 제약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돌아가 주고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은 변형 때문이라도 이 목 프레임 자체가 안으로 이렇게 앞으로 쑥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개 숙이는 거 하나 기똥차게 숙여집니다. 변형 때문이라도. 그리고 지금 뿔 가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이야기하면은 뿔에 이중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사양은 이렇게 뿔을 위로 올려놓는 거지만 가동을 통해서 아래쪽을 가동시켜서 뿔을 이렇게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본인 취향대로 그냥 위치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변형시킬 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변형할 땐 기본이거든요. 아무튼 머리 쪽은 그렇고요. 어깨 쪽도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인데 열쇠 구멍식입니다. 팔을 이렇게 뒤로 90도 올린 상태에서 끼울 수 있는 어깨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이 상태에선 가동 보기가 어렵잖아요. 어깨 외장 잠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볼 조인트잖아요. 팔 들고 내리고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고요. 팔을 옆으로 드는데도 큰 제약 없이 편하게 옆으로 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 어깨 관절 자체는 변형 기믹상 이렇게 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크게 뒤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팔 회전 당연히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보기보다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를 가지고 있죠. 되게 베이직하면서 적당하다 느껴져요. 거기다가 어깨 관절이랑 볼 관절 두 개 사용하면 어깨를 들썩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단지 이 큼지막한 가동들이 어깨 외장이 좀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백팩이랑도 간섭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기보다 좀 편하게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그나마 이 어깨 외장 자체에도 관절이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옆으로 크게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포즈 취하거나 할 때는 이런 관절들을 좀 적극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단지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렇게 뿔끼리 크로스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은 안쪽에 기본적으로 축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회전시켜 주는 게 가능해요. 크게 회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회전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나면은 아무래도 다리 움직이는데 간섭이 생깁니다. 이게 허리 회전 전에 이 골반 외장과 이 골반 관절의 간격이 확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옆으로 이렇게 벌리듯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벅지 회전 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안쪽에 관절 자체가 좀 회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좀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한계는 좀 명확하고요. 다리 드는 건 아주 편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90도 이상. 거기다가 무릎은 이중관절 엄청나게 크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도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앞뒤로 가동하는 축관절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볼관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을 돌리고 꺾고 이러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것도 보기보다 많이 꺾여서 접지가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대신에 발바닥이 또 이렇게 들리고 밑으로 내려지고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발바닥 수평 맞추는 건 좀 신경 써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야 뭐 당연히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가동시킬 때 아예 백팩 쪽을 이렇게 뒤로 들어버리면은 이제 어깨 아머가 이제 뒤로 넘어가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액션 포즈 보기 전에 멋들어지게 한번 또 세워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팩을 좀 뒤로 밀어서 어깨 외장을 좀 움직이기 편하게 해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깨를 좀 벌려서 팔도 좀 잘 보이고 이런 게 좀 포즈 잡는데 편한 것 같군요. 무엇보다 작중에서 이 흑무사가 자기의 이 검을 들고 오너라 무사메탈 이러면서 소환을 해버리거든요. 검에서 에너지가 뿜어져 나가서 거기서 소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탑승도 안 했는데 곧장 배틀 모드로 변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6탄전이 메인입니다. 처음 등장할 때랑 두 번째 때도 그랬나? 이제 검을 빼들질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히드럼과의 6탄전까지는 어떻게 좀 활약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암흑대사신한테 붙잡힌 히드럼 구해주면서 지금 딱 이 포즈로 마법 한번 딱 씁니다. 큰 것도 아니라 그냥 초록 색깔 구체를 이렇게 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활약이 끝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대로 검을 휘둘러 보지도 못했던 분명 검은 있는데 뭐 우리는 프라모델이니까 보도록 하죠. 먼저 검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 자체도 좀 생긴 게 액션이 되게 불편할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번엔 양손으로 검을 쥐고 쌍칼 액션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벌리는 것도 좋지만은 팔을 살짝 앞으로 내밀어서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것도 이런 느낌도 나쁘지만은
않죠? 이렇게 해서 살짝 구도 잡으면 딱 요 정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간단하게 흑무사 검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흑무사가 활약하는 게 이렇게 로봇을 탔을 때보다는 아직 안 탔을 때, 인간일 때 활약하는 게 훨씬 많아요. 마법도 더 많이 쓰고 검도 많이 휘두르고 액션도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반가운 무장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무사메탈의 페이스 모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막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깨 외장은 좀 빼놓으면 편해요. 우리 매뉴얼 상에는 빼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먼저 해본 결과 빼놓는 게 편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집어넣도록 합시다. 뿔을 살짝 접어주고 뒤로 넘겨주고 이 프레임째로 이렇게 쑥 밑으로 내려주면은 무사메탈의 뿔이 이 페이스 모드의 뿔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는 준비 끝. 그리고 어깨 아머 뺀 게 이 백팩 변형하는 거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래야 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백팩을 이렇게 관절째로 들어 올리고요. 이 검은색 프레임 부분이 위아래로 슬라이드 하거든요. 이렇게 뒷부분이. 이게 배틀 모드에서는 프레임이 밑에 가 있는데 이렇게 백팩을 밑으로 내려서 프레임을 위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 접혀져 있던 상단 아머를 이렇게 펼쳐주면서 그대로 백팩을 이렇게 위에 씌워주듯이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이 어깨 라인이죠. 페이스 모드 얼굴에 이 이마 라인 쪽에 딱 맞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다리를 집어넣어 줄 거예요. 이 빈 공간으로 다리를 넣으면 되거든요. 발 접고 무릎의 아래쪽 관절을 완전히 굽혀주고요. 위쪽 관절은 살짝만.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대략 어느 정도냐? 이 스탠드 조인트 끼우는 이 골반 라인 있죠? 이 골반 라인이랑 허벅지랑 살짝쿵 지금처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맞닿으면 됩니다. 뭐 이 정도가 안정적이더라고요. 반대쪽 마찬가지 아래쪽 관절 완전 접고 위쪽 관절 살짝 접고 집어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리 쪽 변형이 끝났습니다. 이 좌우를 맞추려면 뒤를 보면 좀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높낮이가 다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맞춰주면 되고요. 그리고 팔은 어깨를 이렇게 한껏 들어 올린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때 팔 아래쪽은 이렇게 아머가 바깥을 보게 회전시켜주면 되고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깨가 뒤로 넘어간 듯이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는데 대신에 이때는 아머가 끼워져 있어야 돼요. 이 아머가 지금 씌워진 투구의 앞, 중간, 뒤쪽 조인트에 맞춰서 핀에 맞춰서 고정이 돼야 됩니다. 핀이 쪽 하나씩 있죠. 이렇게 앞에도 하나 있고 중간에도 하나 있고 이 뒤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군데 맞춰줄 겁니다. 어깨에 낀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뒤로 넘기면서 넘기는 과정에서 끼워주면 돼요. 뒤, 중간, 앞 딱 맞추면은 투구 라인에 맞춰서 딱 이렇게 이음새가 맞물리는 형태가 됩니다. 반대쪽으로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뿔을 잡고 뒤로 넘기면서 조인트를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투구 라인 뒤쪽, 중간, 앞쪽 다 맞췄으면 팔 딱 이렇게 좌우 해주고요. 이렇게 하고 마법진 위에 올려주면 무사메탈 페이스 모드 완성! 짜란! 오너라 무사메탈 하고서 이 상태에서 소환돼서 바로 그냥 변형해버리는 그 모습 완벽하게 이렇게 재현이 됐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이제 투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고요. 뒤쪽에는 부스터 3개가 아주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중에서는 사실상 페이스 모드 나오자마자 변형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이제 와이버스터한테 들이받고 그래요. 꼭 배틀 모드에서만 활약하는 건 아니었다. 마지막은 슈퍼 아쿠아비트의 앞을 막아서면서 약간 아들을 지켜주려는 그런 느낌의 액션으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실제 애니메이션 속에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흑무사의 등장이 생각보다 짧아요. 횟수도 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극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존재가 내뿜는 그 존재감만큼은 확실한 캐릭터여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멋진 캐릭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오히려 그 캐릭터보다 무사메탈 이 기체에 로봇의 임팩트가 조금 더 적었다라면 적었다고 할 수 있죠. 프라모델
모델 같은 경우는 작중의 프로포션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거기다가 색깔도 스티커를 조금 사용하긴 해도 상당히 깔끔하게 다 분할되어 있고 스티커 좀 쓰면 완벽 재현이 되기 때문에 그랑조트 시리즈를 나 다 모을 거야 하시는 분들에겐 강추. 애초에 무사메탈 자체가 상품화가 적기 때문에 그저 반가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흑무사의 검, 이게 또 오리지널 파츠로서 센스 있게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의 검보다도 더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단지 가동시킬 때 어깨 아머가 아무래도 많이 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동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손이 많이 가거나 여기저기 막 백팩이랑 막 간섭도 심해가지고 걸리적거리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변형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어깨 아머를 빼놓고 가동을 시키는 것도 편해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가동 보기 전에 이렇게 쥐는 방법이랑 이런 거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쥐고 옆이나 뒤쪽 간섭되는 거 보면서 가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